많이 알고 공부해야지만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봐야지만 제대로 비판할 수 있고 제대로 비판할 수 있을 때 이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구신세 시간에는 먹고사니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기사가 여기저기서 대대적으로 나왔어요. 어떤 기사가 나왔냐? SK가 공채를 포기한다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포기했었는데, 이제 부분적으로는 공채가 남아 있었는데 SK 그룹이 이제 공채를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제가 언제부터 말했냐면은 이거를 이제 메이저 대기업 중에 현대, LG, SK, 그다음에 삼성 뭐 요 정도 뭐 4대 대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중에 이제 현대가 이걸 2019년인가 2018년인가에 부분적으로 이제 왜냐면은 모든 대기업은 다 공채를 했거든요. 그때 2019년에 이거를 처음으로 포기했어요. 공채를 안 할 거라고 자기네는. 그때 제가 이제 뭐 신박사 TV나 뭐 뼈아대 막 이런 데서 그때는 신박사 TV가 없었나 아무튼 그때 제가 막 글로도 쓰고 여기 막 유튜브도 하고 강연 때도 네, 강연 때도 많이 얘기하고 엄청난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날 거라고. 그때 뭐 관계자분들 뭐 임원분들하고 얘기도 듣고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현대가 공채를 포기하기 전에 제가 일치월장 쓰려고 그 인사 담당자, HR 담당자를 20명 넘게 만나봤어요. 진짜로. 우리 졸꾸러기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갖고 제가 막 밥 사주면서 신박사가 간다 하면서 막 별의별을 다 가봤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때 제가 놀란 게 뭐냐면은 생각보다 자기소개서를 꼼꼼하게 본다에 되게 놀랐었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자기소개서를 되게 잘 쓰는 게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실무자가 보는 데도 있고 인사 담당자가 보는 데가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실무자 착출 왜냐면 자기소개서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놀라고 그다음에 이제 방향성으로 이게 공채는 없어질 확률이 점점점 높겠구나 하고 현대가 공채를 포기했을 때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막 구구절절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앞으로 모든 대기업은 이렇게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욕을 저한테 엄청 했어요. 네가 현대 사장이냐? 네가 뭘 알아? 그러면서 악플도 그때 엄청 많이 달렸어요. 뭐 주접 떨고 있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뭐 좋은 글이 뭐 95% 99%였지만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뭐라 그럴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가 현대 사람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하냐? 네가 SK 관계자 그걸 아닌데 어떻게 하냐? 그렇게 따지면은 의사는 우리 병 어떻게 고치는 거고, 예? 주식 투자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고, 뭐 그러면은 사과를 직접 재배하지 않은 사람 사과를 어떻게 파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따지어 묻는 사람들이 좀 되게 신기해요. 왜 그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나? 아무튼 이게 여러분 엄청난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여기에는 많은 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 이미 나는 취업했는데. 그 다음에 뭐 공채 포기하는 게 그럼 대기업이 포기하는데 뭐가 문제지 그렇게 문제지? 일단은 채용을 넘어서 여기가 여러 가지가 연결돼 있는데 이 방향은 더 이제 메이저 중에 그래서 삼성이 진짜 대단하긴 진짜 대단한 거예요. 공채 포기 안 하잖아요, 아직. 진짜 우리나라의 보루 같은 곳이 거기는.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삼성은 진짜 더 대단해. 근데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이게 왜 이 방향으로 가냐면은 여러분 고 작가님이랑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절대적 숫자는 아니고 단위 인구당 로봇이 가장 많은 나라예요. 자동화가 압도적으로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이 어느 정도 뭔가 이렇게 포화 구간에 들어간 데가 되게 많고 이렇게 발전 가능성이 없는 데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유지 보수만 하려는 데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리스크를 안 떠나려는 데도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공채가 의미가 있냐?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을 많이 뽑을 필요가 없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제 퇴사하지도 않아. 예를 들면은 제가 옛날에 삼성을 퇴사하기 전에 근속연수가 삼성이 9점 몇 년이어서 10년이 안 됐거든요. 이제 10년 다 넘어갔어요. 사람들이 이제 퇴사도 안 하고 재교육도 발달하고 있고 어마어마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오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패러다임 시프트. 그럼 또 여기 뭐가 있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시사점 몇 개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공교육의 붕괴는 더 가속화될 거예요. 그냥 갑자기 뭐 현대 공채 포기랑 뭐 SK 공채 포기랑 공교육이 무슨 상관이 있냐? 에? 그냥 그거예요. 여러분 그 대기업은 우리가 이런 정형화된 공부에서 선형적인 영역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이었어요. 대기업을 간다는 게. 왜냐면은 우리나라 하면 사실 현실이에요. 대기업이랑 중소기업이랑 전문 직종이 아니라면 임금 격차가 되게 많이 나요. 임금 격차가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스타트업 중심으로 중견기업에서 좀 문화 좋은데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좋아지는 방향도 생기고 있어요, 확실히. 근데 이게 공기업이 공채를 포기해 버린다는 거는 그냥 공기업은 우리나라 대학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학문을 당연히 배우는 것도 있겠죠. 근데 필터링 기능이 실용적 기능 중에서 넘버 원 기능이었어요. 왜? 대기업이 옛날에 간단했다니까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 현대랑 삼성에 1000명을 뽑는데 10,000명이 지원해요. 그러면 일단은 뭐 한 20개 대학 놓고 딱 필터링 싹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8,000명이 필터링이 돼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거기다 대고 학점 3.5만 뽑자, 3.0만 뽑자. 거기서 미니멈 학점 또 잘라버리면은 그런 사람이 100% 인재는 아니지만 100% 인재는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거시적으로 봤을 때 회사가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게 되게 큰 패러다임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딱 근데 대기업이 거기서 가장 중요한 목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별의별 사교육을 다 해서 입시를 통해서 대학에 갔고 대학에서 뭐 말도 안 되는 스펙을 쌓아서 결국에는 이걸 다 만들어 나와갖고 대기업에 갈 준비가 됐는데 뭐야 이게 없어진 거야. 공채가 없어. 그게 없어진 거야. 냉정하게 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먹고 살아야 돼. 아이고. 먹고 살아야 돼. 그럼 스마트 스토어를 한다고 쳐봐요. 그럼 여러분이 대학에서 말도 안 되게 억지로 막 F 받았던 거, 아니 뭐 D 받았던 거 F로 돌려갖고 그 빗불로 올리고 뭐 인강 들으면서 뭐 토익 막 870 맞아놓고 그게 스마트 스토어 하는데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날린 거예요. 다 날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공채가 끊어지면은 사교육도 망가질 거고, 그러니까 사교육 시장이 죽어버릴 거예요. 사교육이 망가진다는 게 사교육 시스템이 망가진다는 게 아니라 사교육이 좋건 나쁘건 간에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학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교재를 납품하는 사람도 있고 관련 부동산도 있고 근처 식당도 있단 말이에요. 요게 서서히 무너질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제가 이거를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말했을 때 욕 오지게 먹었다니까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다 그거예요. 제가 상무들도 많이 알고 중견기업 오너들도 좀 알고 의사결정권자들도 아는데 다 신입사원을 뽑는 걸 꺼려하는 거예요. 그냥 잘된 사람을 뽑고 싶어하고 뭐랄까 검증된 사람을 뽑고 싶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많이 뽑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많이 뽑으면 일단 뽑아놓고 봐야 되는데 이제는 많이 뽑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다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엄청난 패러다임 변화인데 이거를 거의 몰라요 지금. 그래서 엄마들은 아빠들은 우리가 예전에 고약가님이랑 저 세대 때 받았던 공부 방식으로 똑같이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진짜 그렇게 하면은 아예 답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그럼 20대 친구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왜냐면은 지금 중소기업 갈까 아니면 좀 기다렸다 대기업 갈까 하는데 20대 친구들은 이제 대기업 바로 갈 확률이 매우 적어질 겁니다. 매우 그러겠네. 적어질 거예요. 매우 적어질 거라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은 여러분이 갈 수 있는 데서 가장 좋은 데 취직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이직을 해야 됩니다. 대기업을 가고 싶으면 그렇게 가는 게 이제 새로운 방법이 될 거예요. 왜? 여러분이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했어요. 그럼 대기업에서 수시 채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경력자 모집 수시 채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스펙만 잔뜩 들고 있는 사람, 뭐 토익 8, 뭐 970, 뭐 학점 4.1점 이런 사람이랑 중소기업에서 실무 경험 3년. 누구나 중소기업에서 실무 경험 3년을 더 높게 쳐줄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이거는요. 무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마냥 예전처럼 엄마 아빠 세대만 이렇게 레퍼런스로 삼아갖고 이제 대기업 문 열리면 그때 나 다시 도전해야지. 계속 대기업 문 두드려서 결국엔 대기업 가야지. 그럴 게 아니라 일단은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전에 뭐 데이터를 보면 첫 직장 연봉이 되게 평생에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고. 그러니까 그전에 그게 맞았죠. 조금 내가 올해 조금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좀 바로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준비해서 연봉 좀 높은 대기업 들어가면 그게 평생 영향을 미치니까. 근데 그런 흐름이 이제 깨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다니까요. 이게 되게 심각하고 되게 뭐랄까 엄청난 거거든요. 큰 변화. 근데 이게 사실 현실에 잘 안 와닿는 게 뭐냐면은 당장 그 접점에 있는 사람은 지금 취준생
그다음에 이직자들만 있어서 이게 마음이 안 와닿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예? 그래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부익부 빈익빈이 더 가속화될 거예요. 어떤 면에서 수시 채용이라는 거는 신입 사원만 뽑는 게 아니에요. 수시 채용에는 경력자를 더 많이 뽑을 겁니다. 그럼 뭐냐면은 실력 있는 사람들은 계속 유리해지는 구조가 돼요. 왜? 그냥 절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 다니다가 이 회사 마음에 안 드는데 저기서 이번에 뭐 누구누구 뽑는다는데 내가 한번 경력 지원 해볼까? 옛날에는 공채가 거의 메이저였기 때문에 그렇게 갈 방법이 이직을 되게 아름아름 갔는데 이직이 되게 보편화될 거예요. 이직이 되게 보편해서 실력 없는 사람은 되게 도태될 겁니다. 이 얘기 듣고 회사에서 나 오늘도 잘 삐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이런 분들 다 뜨끔해야 돼요. 이런 분들이 다 이제 퇴화될 거예요. 도태되고. 근데 이건 되게 좋은 방향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되게 여러분이 효율, 뭐 능력 이런 거 하면은 되게 뭐랄까 긍정적인 단어잖아요.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신박사 TV 갔을 때는 자주 말씀드렸는데 뭘 말씀드렸냐면은 효율이 높다. 그러면은 적은 사람을 쓰고 많은 아웃풋을 낸다는 거예요. 기업의 관점에서 고용을 적게 하자. 그러니까 뭐 고용을 많이 하는 게 그러니까 고용을 많이 해서 또 효율도 엄청 많이 내면 여전히 효율의 절대값은 올라가겠지만 보편적으로 효율하면 인풋을 적게 하고 아웃풋을 많이 내자거든요. 그럼 그 인풋에서 인건비가 항상 어디나 제일 높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효율하면 긍정적. 그래 사람은 효율적으로 살고 기업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지. 그러면은 무능력한 사람들도 다 지금 고용이 돼 있거든요. 그 사람 다 자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되게 직접적이지 않으니까 못 알아본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 부익부 빈익비 패러다임이 뭐 더 심해질 거다. 이직이 더 쉬워질 거다. 그래서 이제 뭐랄까 준비된 사람은 더 행복하게 살 거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불평불만만 더 많아질 거고 사회 욕만 더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공채가 끝났다는 거는 어쨌든 기업은 사람을 수급을 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을 모셔와야 돼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경력직이 확실히 유리해지고 거기서 경력직은 제가 잘못된 표현이라고 했죠. 실력 있는 사람들이 확실히 유리해지는 구조가 올 거예요. 실력직 좋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좀 우리가 꼭 따져봐야 될 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이제는 기업가 이제 근무자들은 이 호봉제에서 그러니까 이 공채에서 오는 게 호봉제였거든요. 무작위로 많이 뽑았으니까 거시적으로 이 연도에 들어온 사람 다 1호봉씩 올려주면 되는 구조예요. 근데 여전히 삼성이 직급을 많이 없앴고 그다음에 뭐 삼성이 호봉도 많이 없앴고 뭐 예를 들면 삼성은 요즘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몰라요. A, B, C, D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가가 C가 1점이에요. C가 1점이고 B가 1.5, A가 2점이에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 사원 때는 그런 경우가 정말 없는데 사원 때 여러분이 매일 A를 2번 맞으면 4점이 차서 바로 대리가 돼요. 3년 만에. 이런 회사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CJ가 뭐 패스트트랙도 만들어서 10년 안에 임원 만들자 뭐 이런 것도 만들어서 다 열심히 다 좋은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 중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 대리는 4년 요즘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 이게 7, 8년 전 얘기니까 그때 이제 사원은 4점이 차야 되고 대리는 5점이 차야 되고 책임은 좀 대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장에서 부장 넘어갈 때는 그 테이블에는 9.5점인가 10점이라고 적혀 있는데 워낙 그 중간 항아리가 역항아리 구조여갖고 여기도 거의 사람이 많아서 12점, 13점 받아야 수석 진급 케이스로 되고 그다음에 수석은 좀 점수 찼다고 올려주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폭은 있지만 호봉이랑 비례하게 올라가요. 호봉이랑 비례는 올라. 그다음에 저 있었을 때 점점 힘들어진 게 뭐냐면은 삼성은 이게 웃긴 거예요. 그러면 호봉제 깨야 되는데 이런 말 할 거잖아요. 그래서 삼성에서 좀 이게 뭐 유기체니까 되게 이거를 개혁한다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일단은 칼 자르듯이 이렇게 칼로 뭐 확 자르듯이 이렇게 손을 댄 게 뭐냐면은 그냥 D를 옛날에는 무조건 주지 않았어요. D는 0.5점이어갖고 그러니까 사원 때 5년 차가 됐을 때 대리가 안 되는 친구가 거의 없는데 5년 차 때 사원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D를 한번 받은 거예요. 0.5점을 어디서 한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주라 그런 거예요. 이거는 원래 권한이었거든요. 그 인사 고가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권한이었는데 그 권한이 아니라 의무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싸움이 엄청나게 났었어요. D를 누가 들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도 여전히 0.5는 또 줘요.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좀 있는 거지 상향은 우상향이 똑같아요. 근데 이거 없어져야 됩니다. 이거 없어져요. 왜냐면 공채가 없어졌기 때문에 호봉이 의미가 없어요, 사실. 능력만 남은 거예요. 능력 보고 뽑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스펙이에요. 호봉도 스펙이고 다 스펙이었는데 그 가짜 스펙들이 다 없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장유유 서문화, 그 다음에 거기서 어른을 공경한, 난 어른을 공경 이것도 내가 웬만하면 포장해주고 싶은데 그런 거 싹 다 없어져야 돼요. 회사에서는 어른이라는 말도 쓰면 안 돼요. 회사 밖에서 인생 선배로, 그래, 이게 딱 좋겠다. 회사 밖에서 인생 선배를 공경하고 이 선배가 나를 아껴주고 글을 시켜서 나를 돌봐주면 그 사람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마음, 그 진심에서 이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걸 수는 있을 수는 있어도 이제 선배 이런 다 더러운 문화 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금 앞에 있는 90% 사람은 호봉제 문화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수시 채용을 뽑는다. 그래서 실력 위주로 봤다. 안 맞기 시작하거든요. 누가 봐도 에이스 데리고 왔는데 나이가 어리다고. 나이가 어리고 여기서 경험이 없다고 17년 차니까 찍어 누르려고 그래. 그러면 조직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 같은 사람 여기서 쫑알쫑알 거린다고 나는 좀 가슴이 안타까워. 이런 거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윤희산에 우리 통신연구소 삼성에 있을 때 그러니까 삼성이 그래도 확실히 좋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디스플레이는 그게 있어요. 정말로 사원보다 못하는 15년 차, 17년 차 책임들이 있어요. 어떻게 회사에 있지? 그러니까 노동법이 잘못돼갖고 이건 쓸모없는 사람 보호하는 거예요. 100% 해고돼야 모든 사람한테 유리된 건데 노동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덕 기업이 있어서 막 정말 나쁘게 해고하는 게 있기 때문에 노동법은 당연히 잘 지켜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다 양면 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윤희사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그게 있었어요. 너네도 이런 되게 쓰레기 같은 책임도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자기네도 있었는데 부사장 한 명이 되게 에이스가 들어왔어요. 제가 그때 이제 태용이랑 친해갖고 회사 다닐 때도 우리 부사장이 요번에 들어왔는데 개발실장이 엄청난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딩 못하는 수석도 다 나가야 되고 너무 수석들이 코딩을 못하니까 윤희사는 다 코딩이거든요. 코딩 시험을 봤대요. 수석들도. 그래서 수석들도 다 남아서 공부를 해서 코딩을 직접 했대요. 관리만 하려고 그러는 수석 다 나가라고. 다른 방향이네. 그래서 지금 이제 윤희사 나올 때쯤에는 코딩을 아예 못하는, 그러니까 그 부사장 들어오기 전에 코딩을 거의 못하는 관리만 너 이거 했냐 안 했냐 이런 것만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코딩을 모르는 사람은 아예 없어졌대. 그 개발실은. 아주 좋죠 이런 게. 근데 여러분 이게 올바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되게 좋은 얘기거든요. 근데 삐대려는 사람이 여러분 더 많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솔직히 개새끼 하면서 이게 나쁜 거예요 이게 진짜. 근데 여러분 이 패러다임이 되게 빠르게 바뀌고 있고 이거를 가속화시킨 게 코로나예요. 코로나는 기업들에게 명분을 줬어요. 고용을 안 해도 되는 명분을 줬어요. 되게 크지. 이게 다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현대가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눈치 게임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한 거거든요. LG도 다 포기했고 SK도 다 포기했고 KT도 포기한대요. 공채를. 도미노네 완전. 예, 근데 그러면은 빨리 여러분이 스타트업을 가든 중견기업을 가든 중소기업을 가든 취준생 여러분들 갈 수 있는데 가야 돼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는 이직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렇게 갔는데 거기가 좋으면 거기서 승승장구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 회사가 좋으면. 예를 들어 맞잖아요. 제가 말씀드려요. 이렇게 히든 챔피언 같은 데는 작은 중소기업, 우리 같이 좀 좋은 중소기업들은 김지현 팀장님이 파트타임 20시간 근무로 들어와서 연봉 그러니까 그때 당시 거의 2,500을 2,600을 받아야 되는 거를 반을 받았겠죠. 그래서 1,400 받았던 것 같아요. 2,800을 받았던 거 반만 받았던 것 같아요. 4년 전인가? 4년 전에. 근데 지금은 세전으로 실수령 거의 5,000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냥 기존 연봉에 비해도 거의 2배가 올랐고 2배 더 오를 거고 앞으로. 왜냐면 우리는 실력 있으면 바로 올려주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 회사에 지금 거의 모든 직원이 전 직장보다 연봉이 다 높아요. 이런 회사도 있어요. 스타트업엔 이런 게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을 버리고 평생 직업이라는 개념도 버려야 돼요. 톨리메스 관점. 내가 바꿀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하다가 업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공부해서. 아무튼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라서
기사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걸 과연 몇 명이나 인지하고 있을까 저는 좀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직을 하고 싶은 사람도, 채용을 하고 싶은 사람도, 아니 그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도, 심지어 채용을 하려는 분들도, 자식을 키우는 분들도 이제 결국에는 양육이라는 게 이제 학습을 시켰다가 학교를 보냈다가 그 끝은 취업인데 취업 안 되면 미치거든요. 저는 주변에서 그런 분 몇 번 봤거든요. 자식 교육 잘 시켜서 연고대 보냈는데 심지어 서울대도 간 친구도 있는데 취업이 안 돼갖고 다 그냥 가족이 그냥 뭐랄까 폭발한 강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되게 우리 누나 친구인데 난 아직도 기억나. 우리 누나 친구니까 지금 43살이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그 형이 그 합격을 하는 걸 알아볼 때는 PC통신으로 조회를 했었어요. PC통신. 그때 내가 PC통신으로 그 아줌마 대신에 그 형 합격을 집에서 조회를 해줬는데 그 형이 합격을 한 거야. 난리 났었어. 그 아줌마들 7명 모여있는데 그 아줌마 밥 사고 고대 그 어문학 쪽에. 그 형이 결국엔 취업을 못합니다. 근데 그 형이 결국 나중에 뭐로 성공하냐, 이자카야로 지점을 3개나 냅니다. 야, 인생 몰라. 그 고대 안 가고 그 일찍 했으면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더 일찍 돈을 벌었는데 제가 그 집에 업앤다운을 이렇게 봤거든요. 그때 나도 또 인생을 배웠겠지. 업앤다운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다행이네. 아무튼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고, 취업이라는 것 되게 대기업 공채는 우리나라 되게 상징적인 건데 이거를 좀 되게 심도 있게 다뤄야 되는데 아무데도 좀 이렇게 기사만 나오고 이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다루는 데가 없는 것 같아서. 아직밖에 담론이 막 이렇게 형성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뭐 얘기 그래서 많이 이렇게. 제가 막 이런저기 막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해드렸는데, 그래서 들어보니 저는 솔직히 뭐 그 대기업이 있지 않았고 이런 솔직히 일반적인 어떤 기업 그 흐름 쪽으로 살지 않아가지고 저는 사업을 좀 일찍 시작했고 그래서 이게 잘 모르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그 어마어마하네. 그럼요. 알고 보니. 근데 이게 눈에 잘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이거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 중에 뭐냐면 우리가 어떤 재난이 있을 때 불 같은 경우는 확 오잖아. 근데 가끔 물 같은 경우는 차오를 때가 있어요. 차오르면 몰라. 차오르나 뭐지 뭐. 어느 순간 잠겨있을 수 있어. 이걸 미리 차오를 때 이게 수위가 올라가네? 뭐를 해야지? 대비를 해야 되는데 대비 안 하면 어느 순간 이게 차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막 차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좀 인지를 하고 마치 꼴깍꼴깍 하는 거지, 준비 안 하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 이게 여러분 저도 좀 정확하게 이렇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그 복잡개선, 그 다음에 우리 이런 피 터지는 아마존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대응하고 그 다음에 더 나은 선택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확실한 거는 대기업만 마냥 바라보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는 제가 결론 내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줄줄이 내려올 거거든요. 그래도 이거를 아직 공채를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도전하겠다 하면 거기 잘 알아보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예요? 내년에는 SK도 없고 현대도 없고 LG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팩트입니다. 아셨죠? 모두 다 승승장구 하셨으면 좋겠고, 체인지그라운드 구독자 여러분 다 승승장구 하셨으면 좋겠고, 위기에서도 꼭 잘 살아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